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입니다. 나투시라고 하지요.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10년 동안 정치를 못하게 되는데요. 징역형이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확정되면은. 네. 물론 오늘은 2심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정치 생명이 불투명해지는 유죄가 나오면 당 밖은 물론이고 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 보고 대표직 그만둬라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대선 출마 포기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놈들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놈들이 바로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와 손잡은 세작입니다. 열린공감TV 경짜장 썰전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쪽에서 민주당 내에 반 이재명 쪽하고 손잡고 이재명 대선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갔다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고개를 쳐들고 이재명 그만둬라 라고 말하는 놈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와 손잡은 그런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실제 윤석열이 체포 직전 국민의힘의 원로 정치인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이재명을 끌어안고 죽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끔찍한 미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은 자신에 대한 사면 복권이 가능할 것이다. 설령 민주당 후보라 하더라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인간들이 고개를 쳐들고 이재명 그만둬라 이럴 겁니다. 그 새끼들이 바로 세작이란 점을 잊지 맙시다. 사실 김규현 변호사도 말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은 이재명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쉽게 무죄 판단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 수사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무죄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상대가 이재명이다 보니 이것이 기소가 됐고 재판정 위에 올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죠.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 말은 참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어떤 법률가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일베류의 심취한 사람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이죠.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판결 보니까 법을 장난감 삼는 그런 판결의 다름 아니다라는 평가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혐의 산하기관 직원인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었고 당선 목적의 발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말이죠. 이 말을 산하기관 직원 김문기 씨를 모른다를 김문기 씨와 골프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비틀어서 기소했고 결국 1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석연치 않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좀 더 소상히 설명드려볼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그러니까 4명끼리만 골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조작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조작한 거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기억을 못하겠더라. 이렇게 말한 것을 검찰은 해석을 통해서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수명이 함께한 골프 여행이었는데 그중에 김문기가 낀 4명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4명 자기를 포함해서 4명과 함께 골프를 하러 갔다. 그런데 이재명이 기억 못한다.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짓말이다. 이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1심 판사도 그런 검찰 해석이 옳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또 허위사실 공표건이 또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인데요. 공직선거법에서 보면 학력, 가족관계, 본인 재산에 대해서 허위로 기재를 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B대학을 나왔다.
혹은 다니지 않은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건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본인의 느낌과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누가 공문을 보낼 때 이건 협박 공문이다. 협박이란 말을 박아서 공문을 보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느꼈다라는 취지인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이었고 박근혜 정부가 요구했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공문을 통해 압박을 가해왔고 그래서 난 이걸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직무유기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언도 있었으니 협박받았다라고 느꼈고 그렇게 해서 발언한 것이 어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재산, 학벌, 학력, 가족관계 이런 것을 거짓말하면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단체장이 협박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주관적 감정 상태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이게 법이 이걸 또 판단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일입니다. 검찰의 기소는 터무니없었습니다.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확장 해석을 한 것입니다. 확장 해석 이게 뭐냐면은 어떤 발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 발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해석만을 갖고 거짓말한 거야. 너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한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1심 판사는 검찰의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그 해석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지나친 판단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재산과 학벌, 학력, 가족관계를 잘못 기재한 것 이것을 대상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는 사실의 영역에서의 거짓은 처벌할 수 있지만 인식, 기억, 의견, 판단 이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9조 3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문제가 된 두 건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 때 했던 발언입니다. 국정감사를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하지요. 국회에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이 거짓이다 했을 때 국회가 뜻 모아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만 고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기소를 했단 말이죠.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기소는 옳았다. 이재명이 거짓말한 게 맞네 하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국회 증언감정법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무죄가 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공소 기각이 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1심 판결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만 10년 동안 정치 생명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발언 잘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일 수가 있는가 판단이 되는 발언들인데 그렇잖아요. 집요한 공세적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한 것이 이것이 유죄가 돼서 민주당이 434억 원을 물어낸다? 이건 밀란이 일어날 문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죄 공소기각 그래도 제일 걱정될 만큼 유죄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상식적인 예측 전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상식과 법리적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상식과 법리로 보자면 이재명이 아니라면 이건 수사 대상도 아니죠. 근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수사가 됐고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죠. 2심도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제 전망은 잘못된 것이 되겠죠. 정치 논리가 지배하는 판이 돼버린 현재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리와 상식은 절대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릴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자, 2심에서 만약에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가 미뤄서 6월 18일쯤 판단을 한다. 그 6개월 이내에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6월 중순인데 6월 중순까지 판단을 미루고 결국 그때 판단한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은 6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선 레이스를 뛴다는 것은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만은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검찰, 법원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가동됐다라고 판단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633 원칙, 1심은 6개월, 그리고 2심은 3개월, 그리고 3심은 3개월. 이 원칙은요, 사실 구속된 피고를 위한 633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무죄가 나오면은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옥살이를 아무리 길게 해도 1년은 넘지 말아라. 이 차원에서 633 원칙이 나왔지. 633 원칙이 나왔지. 이 형사사건은 사실 최우선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입장에서 형사 시스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 증거를 부동의한다면 증인을 불러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3개월 안에 끝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만 불구속 상태에서 633 원칙을 강조한다. 이거는 법원이 또 대선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다. 특정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낙선한 사람입니다. 당선자를 주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정에 세우지요. 그런데 낙선자입니다. 2021년 이후 낙선자 중에 징역형을 받은 사례를 따져보니까 딱 한 명뿐입니다. 누구냐?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2022년 대선에서 가족관계 및 경력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 생각이 아니라 가족관계 및 경력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2007년에 허경영 씨는 17대 대선에서도 나는 박근혜와 결혼한다,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만찬했다, 이런 허위 발언으로 징역 1년 6개월 깜빵에 산 경력이 있죠. 2022년 대선 때도 가족과 경력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관계, 경력, 학력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말 그대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가 됩니다. 그러나 느낌, 생각을 갖고 단죄를 한다? 느낌, 생각을 갖고 단죄를 해서 징역형을 받아서 공직선거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첫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무리수를 과연 법원이 둘 것인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